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0분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주제는요, 첫 번째 주제와 좀 이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한 개의 주제로 쭉 이어가려고 했는데 좀 길어질 것 같아서요. 일단 두 개의 주제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제가 다뤘던 내용하고 두 번째 다룬 내용은요,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아마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자, 심영택님, 이것은 국정농단이다. 그리고 국정조사도 하고 특검도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네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레이스 K님, 룬 정부는 범죄를 저지르다 들키면 다 우연이고 궤변이라네. 진덕김님, 장모 때문에 고생한 놈들은 비리에 관여된 자들이다. 예, 그럼요. 문도영님, 검사가 아니라 탐관오리네. 예,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 김건희 땅으로 지나가는 고속도로, 이상한 고속도로 하나 더 있다! 입니다. 자, 어떻게 보자면 제가 이 주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서서 이렇게 김선교 얘기를 좀 길게 장황하게 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 김건희 땅 근처를 지나가는 이상한 고속도로가 하나 더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상한 고속도로는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말고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건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진짜 소위 말하는 김건희 고속도로입니다. 이 김건희 고속도로, 이것 말고 이상한 도로가 하나 더 있다. 어떤 거냐? 자,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수도권 제2순환선, 그 중에서도 이천에서 양평까지 이어지는 구간이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km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잇는 것인데 이천에서 양평까지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제2순환선이 지나가요. 자, 이 제2순환선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수도권 제2순환선 이천 양평 구간에 대해서 그닥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것은 일단 이게 계획된 게 좀 오래된 과거였고 노선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들어오기 전에 어느 정도 노선이 확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뒤로 좀 미뤘습니다. 게다가 이 연결되는 지점이 남양평이라고 합니다만 약간 더 밑이에요. 그래서 강상분기점에서 접속이 돼가지고 남양평까지 이어지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 거리가 한 4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결하기가 좀 곤란하겠구나 싶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거고요. 간혹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 전체적인 고속도로 노선 여러 개를 놓고 봤을 때 정말 이상하지 않냐. 이 거미줄처럼 얽힌 고속도로 노선을 둘러싸고 김건희 땅이 있다는 거, 이거 정말 놀랍지 않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바로 이 이천 양평 고속도로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왜? 이 구간은요,
말씀드렸다시피 김건희 일가 땅에서 약 4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강상면 대성리 일대에 강상분기점이 만들어집니다. 4km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4km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저는 일단 이 도로를 얘기 안 하려고 했었어.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4km 떨어져 있는 민주당 출신의 전직 군수 땅이 있다는 이유로 또 물고 늘어지고 있죠. 같은 논리, 같은 기준이라면 자, 이것도 다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몇 가지를 취재하다 보니까 이거 4km가 떨어져 있다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네. 네,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문제 있어요. 이렇게 4km 떨어져 있어서 일단 관심 밖으로 밀었는데 아니야. 4km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자, 일단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노선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빙 둘러요. 그래서 김포, 파주, 양주, 포천, 화도, 양평, 남양평, 이천, 동탄, 봉담, 안산, 송산, 인천, 김포 이렇게 한마디로 경기도의 이 외곽 부분을 이렇게 쭉 도는 겁니다. 수도권 제1순환, 외곽순환이 요 안쪽 서울을 둘러싼 이 외곽을 한 바퀴 도는 것이라면 수도권 제2순환선은 경기도의 이 도경계 부근, 그러니까 경기도의 외곽을 쫙 도는 이런 노선이에요. 총 길이는요, 이 전체 길이가 한 2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마지막까지 완공되는 거는 2030년이면 모두 완공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양평 이천 이 구간은요, 2021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완공이 될 예정이에요. 원래 이 양평 이천 간의 공구, 보통 그 구간을 공구로 나누죠. 제1공구, 제2공구, 제3공구, 제4공구. 이렇게 공구별로 나눠가지고 각각 다른 회사에 이렇게 공사를 맡기는데 양평 이천 간 고속도로에서 공구는 모두 4개 구간입니다. 4개 구간으로 나눠서 공사가 들어가요.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원래는 3개였더라고, 공구가. 공구가 3개였는데 최근 들어서 얼마 전에 4개로 늘어났어. 늘어난 부분이 뭐다? 양평 구간이더라. 여기서 여러분 조금 냄새가 나죠? 단순히 4km 떨어진 노선이라서 제외했다가 국민의힘 이쪽에서 억지를 쓰니까 그래 니들도 한번 당해봐라 해서 추가로 가지고 온 논리가 아니라 보세요. 이상하잖아. 원래 3개 공구였는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공구가 4개로 늘어났어요. 그것도 양평 구간이 늘어났어. 뿐만 아닙니다. 구간만 늘어난 게 아니라 노선 변경 가능성까지 검토가 됐더라. 이게 중요하죠. 노선 변경. 자, 2019년에 착공에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노선 변경이 거론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제1대안, 제2대안 막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상하죠? 그래, 그 구간이 어느 구간인데? 여러분이 알고 계신 바로 그 구간, 양평 구간입니다. 어쩜 이렇게 우연히 겹칠까요? 어쩜 이렇게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하고 이 수도권 제2순환선하고 쌍둥이 같지요? 야, 특이하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굳이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원래 이게 조금 실수가 있네요. 자, 이게 착오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고쳐 보겠습니다. 자, 원래 구간을 보시겠습니다. 원래 구간을 보시면 자, 보시다시피 공구가 4개죠.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자, 지금 현재 공구는 이렇게 4개로 부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제1공구, 제2공구, 제3공구, 제4공구 이렇게 공구가 4개로 나눠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4동가리를 나눠졌어.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4동가리였느냐?
아니야. 제가 확인한 바로는 처음에는 세 동갈이었더라고. 그러니까 지난해 5월에 공개된 노선들을 보면 이렇게 네 동갈이에요. 이 지난해 5월이에요. 근데 4년 전에 공개된 노선들을 보니까 여기는 뭐야? 동가리가 3개네? 그죠? 동가리가 3개네? 그네? 이 뭐지? 야,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강상분기점이라고 이렇게 꼭 찍혀져 있습니다. 그죠? 강상분기점. 강상분기점은요, 중부내륙 고속도로와 이 수도권 제2순환선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야, 강상이야. 여기 강상. 그죠? 자, 그런데 봅시다. 강상분기점은 이렇게 현재 설계가 되어 있답니다. 제가 이제 공사를 맡은 제4공구 맡은 건설업체에 들어가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중부내륙 고속도로, 여기는 그 수도권 제2순환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여기 강상분기점에서 만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예. 이게 뭐 조감도를 그려놓은 게 이래요. 조감도는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강상분기점이 거의 확정된 걸로 보이시죠? 예, 누가 보더라도 강상분기점이 확정된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여기 이 강상분기점과 관련된 자료를 보다가 이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강상분기점 부분입니다. 이 도로가 실행 계획 노선이라고 돼 있고요. 여기는 대안 1, 2라고 돼 있죠. 대안이야. 대안 노선이 하나 더 있네. 즉, 이 실행 노선이 있고 실행 노선 말고 노선이 하나 더, 대안으로 하나 더 거론이 된 게 있다. 대안이 하나 더 있었네. 그럼 이 대안이 어디로 이어진다? 여기로 이어지네. 여기가 어디? 자, 여기는 강상 분기점이고 여기는 보니까 무슨 나들목 인터체인지 같은 게 있네요. 자,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대를 해봤어요. 자, 역시 김건희 땅 부근이더라. 자, 여기가 남양평 IC예요. 그러니까 강상 IC, 강상 분기점이 이렇게 중부 내륙 고속도로랑 붙는 게 아니라 아예 1위로 가더라. 남양평 IC로 도로가 이렇게 휘어서 가네. L자 형태로.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전직 민주당 출신의 군수를 씹으면서 L자형 형태로 도로가 굽네 마네 하는데 여기 L자형 형태로 굽네. 여기야말로 L자형이네. 와, 이런 L자도 있나? 야, 보이십니까? 자, 도대체 이게 언제쯤에 그 검토된 아닌지, 그리고 현재도 살아있는 아닌지는 아직까지는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요, 아직까지도 결론이 났다라는 그런 내용은 현재는 없어요. 분명히 이게 대안이 있고 원래 기존 노선이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로 결론이 났다라는 식의 기사가 나든지 안 그러면 그런 자료가 있든지 분명히 나야 되는데 현재 나온 바로는 아직까지 대안 1번, 2번이 폐기됐다라는 그런 얘기 현재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여전히 검토 중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여전히 검토 중인지, 언제쯤 나와서 언제쯤 사라졌는지,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취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어떻게 신설 고속도로를 만들 때마다 그 노선을 정할 때마다 김건희 일가 땅 부근으로 통과되는 노선이 결정되거나 검토되거나 했느냐는 거죠. 이 강상 분기점이 남양평 IC로 이어지느냐 마느냐, L자형처럼 도로가 굽느냐 아니냐,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선이 검토가 됐었다는 거, 그 노선이 또 희한하게 김건희 땅을 지나가는 거였다는 거, 이거는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도 김건희 땅 주변으로 안 지나갈 거였잖아. 그런데 노선을 바꿨잖아. 그렇다면 아까 그 수도권 제2순환선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죠? 여전히 가능성 남아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만약에 이번에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들키지 않았다면 이것도 갑자기 휙 바뀌지 않았을까? 저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검토 중인지도 솔직히 뭐 알 수가 없어. 제가 지금까지 보기로는 아직까지 최종 결론이 안 난 것 같아. 왜? 거기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2026년까지 완공이면 지금쯤 터파기 정도는 시작돼야 정상 아닌가? 그죠?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상당히 지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과한가요? 저는 의심은 충분히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취재하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제가 취재가 좀 부족해서 아직 확실치 않는 부분까지도 추측을 해서 과도하게 말씀을 드리는 걸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분명한 거는 검토는 됐었다. 그리고 그 검토된 노선이 하필 김건희 땅 주변을 지나간다. 자,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도 원래 원하는 그쪽이 아니었죠. 그런데 갑자기 갑툭튀한 변경안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노선을 바꿨어. 이게 별 문제 없이 넘어갔다면 제2순환선도 수도권 제2순환선도 그렇게 이어질 가능성 배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안 들켰다면.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신설되는 고속도로마다 김건희 땅을 지날지 말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김건희 땅을 지나지 않더라도 바로 그 근처에 신설 노선 부근에 김건희 땅이 우수수 몰려있고, 우연일까? 저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면 누군가 내부자가 관공서 내부에서 개발 정보, 도로 개설 정보를 흘려주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내부자가 주요 개발 정보를 흘려주고 건네주지 않았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겠죠. 자, 지금 현재 김건희 일가가 가지고 있는 땅은요, 계속해서 땅값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더 오를 겁니다. 재산의 규모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특히 이 양평 부근은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제2순환선에 그 다음에 경춘국도와 접속이 되고, 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 버리면 늘 말씀드렸듯이 고속도로가 거미줄처럼 얽혀듭니다. 교통의 요지가 돼요. 강남에서 20분이면 옵니다. 강북에서도요, 용산에서 출발하면 역시 20분이면 도착합니다. 20분 더 걸리겠구나, 차가 막히니까. 이거 얼마나 특혜입니까? 이런 특혜 여러분 같으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특혜가 생길 수가 없지.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요? 자, 아마 양평은요, 조만간 엄청난 개발 붐이 일 겁니다. 수도권,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개발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제낄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그럼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 이거는. 양평에 이제 놓았네. 이제 거기 택지 개발 들어가겠네. 그러면은 그거 다 누가 이익을 볼까? 공흥지구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최은순 씨는요, 400억인가 얼마를 이익을 봤다 그래요.
자, 그런 아파트를 병산리 여기에 또 하나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익이 얼마나 날 것 같아요? 진짜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꽤 여러 군데 있는 거예요. 특히 병산리 1002번지 일대는요. 그 일대 전부 다가 김건희, 최은순, 김건희 오빠 이런 사람들의 땅임과 동시에 또 다른 쪽은 친인척들의 땅이에요. 거기에 만약에 아파트 개발 공사를 들어간다? 게임 끝나지 뭐. 진짜 떼돈을 버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기 땅이잖아. 자,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내부자 분명히 있었다고 보이시죠? 그 내부자는 누굴까요? 자, 이 점에서 김선교의 말이 다시 한번 우리는 떠오르게 됩니다. 김선교, 장모 때문에 고생했다? 장모한테 허가 잘 내줬다? 그래서 윤석열이 나한테 미안해한다. 여러분, 이거 그냥 허투루 들리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제가 대통령 당선인하고 점심 먹으러 갑니다.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해. 왜 처갓집도 여기고. 옛날에 인연도 있지만 지청장 때 인연도 있지만 장모님 때문에 김성교가 고생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나하고 60년생이니까 김이야. 당신만 보면 미안해. 그게 알잖아요. 허가 이렇게 잘 내주고 대통령 후보로 나오니까 민주당에서 그냥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흔들어 대고 이래다 보니까. 네.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김선교의 발언을 다시 한번 보니까 예사롭게 들리시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푸른 하늘님, 어제 신장식 방송에 한문도 교수님이 김건희 땅은 아파트 2,500에서 3,000세대가 가능한 부지에 엄청난 부지입니다. 근데 2,500세대나 3,000세대면요 거의 신도시급이에요. 이 대장동 그 비슷한 그보다 조금 작겠습니다만 신도시급 아파트가 들어가요. 어제 그 얼마 전에 그 JTBC가 발견한 땅, 그 땅도 제가 알기로는 한 300세대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한 3,000평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또 거기 땅을 좀 매입한다든지 하면 한 300세대에서 500세대까지 충분히 들어가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거긴 또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바로 나오는 지점이기 때문에 글쎄 이거 분양 엄청 잘 될걸요. 그러면 그 가격대가 꽤 될 겁니다. 보통 요즘 짓는 아파트는요 평당 가격이 양평 같은 데는 평당 가격이 한 1,000만 원 정도씩 들어가요. 그러면은 뭐 31평짜리 이런 건 3억 한 2, 3천만 원 정도의 신축 아파트가 거래될 거거든요. 근데 그 땅이 지금 얼마? 땅값으로 치자면 거기는 산 아니면 뭐 이런 거라서 임야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땅값은 2, 30만 원도 안 해요. 그럼 2, 30만 원이 갑자기 1,000만 원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가 뛰는 겁니까? 50배가 뛰는 거잖아요. 뻥튀기죠. 자, 그리고 1002번지 그 땅에는 아까 한문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500세대에서 3,000세대가 들어가요. 거기는 진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기 때문에 땅값은 거의 하나도 안 들어갔다 해도 거의 과언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거기에 3,000세대, 2,500세대가 들어간다. 아니, 확 줄여서 계산하기 좋게 2,000세대만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2,000세대인데 한 채당 3억이다. 6천억이네요. 만약에 3,000세대가 들어가면 9천억. 아니, 거의 1조네. 조 단위가 되겠네. 그죠? 예, 어마어마한 숫자죠. 예. 참 놀랍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런 상황을 옛날에
군사 독재 시절에 전두환 노태우 때 겪었던 일 아닙니까? 국책 사업을 빌미로 그 주변에 대통령 친인척들이 땅을 사고 그 땅에서 뭐 개발을 해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하는 그런 국책 사업을 그렇게 해서 이익 보는 거 전두환 노태우 군사 독재 시절에 봤는데 그 군사 독재 시절에 보던 걸 우리가 지금 또다시 30년 만에 다시 목도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진보하는 줄 알았는데 가끔 이렇게 엄청나게 퇴보할 때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에 제가 어제 그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양평 휴게소까지 한번 같이 섞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양평 휴게소. 여러분, 이 양평 휴게소가 남양평 IC 나들목에 함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게 올해 9월에 영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양평 휴게소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곳에 얼마 전 JTBC에서 발견한 숨겨져 있던 김건희 땅이 또 나옵니다. 거기는 한 3,000평 정도 되는데 주변 토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포함시킨다고 할 경우 거기에도 한 300에서 한 5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럼 300에서 500세대 평당 한 채당 제가 3억이라고 그랬으면 그것만 해도 근 1,000억, 1,500억 정도 되네요. 거기에 드러나 있는 것만 하더라도 조 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 안 드렸던 조안 IC 부근의 온 요양원, 옛날 최우순 씨가 운영하던 러브호텔 자리, 거기 주변에도 그 최은순 씨하고 그 일가의 땅이 좀 있거든요. 그 땅 주변에 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거기는 사실 입지가 더 좋거든. 자, 이게 과연 내부자의 정보 유출 없이 가능한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공서 내부에서 개발 정보를 쏙쏙 빼주는, 알짜 개발 정보만 쏙쏙 빼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개발을 했고, 이런 불법 행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한 권력이 이 사람들을 지켜줬고, 정보 유출하는 내부자와 이를 보호하는 권력자 모두 있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인지 밝혀야겠죠. 제가 누구라고 이 자리에서 지목하지는 않겠습니다. 올라옵니다. 누구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만 일단 여기서 누구라고 지목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개발 정보, 알짜 개발 정보만 쏙쏙 빼서 흘려준 내부자, 공무원이 있었고, 이들의 불법 행위를 눈 감아주고, 이들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이를 덮어주고 은폐해주는 권력자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밤중의 뉴스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댓글을